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스팸 고배신 IM을 이용한 개인 플랫폼 만들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요일 오전은 아무래도 이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저희가 그 이번에 개발한 IM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볼륨 셀링에 대한 미션에 대해서 아주 약식으로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핵심은 무스팸 고의 핵심의 비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링 솔루션에 대한 미션은 내용을 제가 축약을 좀 했습니다. 한 장으로. 네. 자, 아무튼 저희의 이 미션이 우리 시대를 향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해결해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이 바뀌었나 봅니다. 네, 다른 파일 볼게요. 네. 아닌데. 중요한 파일이. 잠깐만요. 또 방송사고네요. 어제 처리한 게, 네, 할 수 없이 이전 파일을 써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정성 들여서 다 해놨는데, 예, 부의 독점 시대를 향한 외침, 우리가 알아야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했고요. 경제 위기가 오면 부가 독점된다는 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예, 부의 불평등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부의 불평등의 가장 큰 게 1%가 50%를 가져간다는 거, 19%가 나머지 50% 가져가고 80%의 사람들이 여기 작은 이걸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상위 1%와 하위 99%가 아니라 하위 99%에 있는 19%, 숨어있는 이 19%를 이리 올려주고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20%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 하위를 80%로 나누면 19%가 여기서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의 독점이 아주 위험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나치게 부의 독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위 50%가 상위 80명하고 부가 맞먹는다면 정말 말이 안 되죠. 물론 예전에도 왕이 모두 부를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3명의 부가 1억 6천만의 부하고 맞먹습니다. 예, 이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위 50%가 10%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위 50%가 2%대입니다. 이 정도면 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고민이 무슨 부자들을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없애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들의 부를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쉐어할 수 있는, 물론 그분들이 부를 가지고 나눠주면 제일 좋죠.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사회공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요거죠. 예, 결국 이 시스템 소득이 핵심인데 자본주의의 혁신 이윤을 추구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혁신을 자극하고
그 혁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혁신기업이 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또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결과가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결 전략은 뭐냐? 간단하죠. 예, 상품 생산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죠. 자기의 서비스, 자기의 지식, 모든 자기의 상품을 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공급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당연합니다. 근데 나머지 50%는 어디서 수익이 나눠지나요? 바로 광공부하고 유통배송이죠. 예, 상품 생산 쪽에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장악하고 간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공급하고 비슷한 거죠. 생산도 하고 광고도 직접 하고 유통도 직접 하고. 예, 얼마나 수익이 많겠습니까? 예, 프로그램 하나로 전 세계의 부를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예, 한글도 프로그램 하나 만든 건데. 예. 자, 이래서 이러한 그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눠지는 데 있어서 대체로 생산 쪽하고 이쪽하고는 나눠져 있죠, 보통. 예,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광공부 유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이제 현대 사회의 수익 구조는 이쪽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쪽은 만드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원가 안에 뭐 제품, 원재료, 인건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이 생긴다 해도 생산자가 엄청나게 돈 버는 경우는 직접 광공부에서 파는 이 수익을 직접 가져가야 돈을 많이 벌지 생산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수익이 생기는데 이걸 해주는 데가 바로 플랫폼들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데 네이버 자기 상품 없잖아요. 예. 남의 상품 팔아주고 엄청난 돈을 법니다. 예, 광고 홍보, 유통까지 네이버는 샵까지 포함해서요. 자, 결국 거대 플랫폼들이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광고 홍보에서 이런 업체들이 유통배송에서 이런 업체들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요. 뭐 더 할 말 있나요? 예,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거대 플랫폼, 부를 축적하는, 부를 독점하는 분들이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법을 지켜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벌어가지고 그 투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분들을 우리가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그분들은 돈을 버는데 우리는 왜 못 버냐는 거죠. 80%의 사람들이 왜 돈을 잘 못 버느냐 이거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80%의 사람들이 잘 벌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그러겠죠? 우리 80%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이 80%의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벌면 되잖아. 어떻게 벌어요? 그들이 버는 방식. 광고 홍보 잘하고, 유통 배송 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면 제로섬이니까 결국 저쪽에서 많이 가져간 거 우리가 많이 가져오면 그들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낮아져도 돼요. 예, 너무 많이 가져갔거든요. 물론 많이 가져가서 또 좋은 일, 또 거대한 일 하는 건 맞아요. 예, 우리 개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하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공경해지면 안 되니까 우리의 삶도 안정적이 되려면 우리가 수익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걸 우리도 하자는 겁니다. 예, 이들이 했던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거대 플랫폼을 개인 플랫폼, 1인 플랫폼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몇십만이에요. 근데 소상공인 자영업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거의 1,000만이 넘습니다. 1,000만 가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1인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을 해야 되죠. 여기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통합으로 가야 돼요. 그럼 통합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자동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홍보하는데 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삽질하고 생산하고 하는 과정이 바쁜데 이 홍보하고 하는 시간에 생산을 더 하고 다른 일을 더 잘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동 홍보 시스템이 필요하고 유통도 저렴한 홍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유통비 무료 또는 최저가. 예. 결국 이들이 여기서 수익을 낼 때 우리도 이 통합 플랫폼, 개인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을 내자.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자, 지금 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들이 돈 버는 방식과 우리 돈 버는 방식을 일치시키자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 때 홍보를 하려면 네이버 씁니다. 카톡 씁니다. 구글 씁니다. 페이스북 씁니다. 일단 홍보비 그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80%의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인 이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가겠어요. 그럼 직접 우리가 홍보한다면? 그러면 그 돈 일이 안 가니까 제일 먼저 타격이 여기 오겠죠. 그만큼 줄겠죠. 우리가 그거 안 쓴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망할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대로 잘 쓰면 되죠. 유통 배송도 지금 우리가 쿠팡, 시들번가, 뭐 도매국 이런 데 들어간 이유가 뭐죠? 거기에 고객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예. 그게 뭐 페이스북 같은 고객이 있잖아요. 그 고객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홍보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이 우리한테 있다면 왜 우리가 들어가요? 거기도 막 10%, 20%씩 줘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거기 가서 왜 수수료를 다 막 주고 광고비 다 주냔 말이에요. 거기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다른 거? 구글이가 페이스북이가 뭐가 있어요? 고객밖에 더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던지는 이야기가 그냥 빈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 플랫폼 아니 말입니다. 여기 1인 플랫폼에 3천만이 있단 말이에요. 3천만 고객이 있어. 근데 왜요? 그럼 거기를 왜 가냐고요. 사실 이제 오늘부터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댓글로 서로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일방적인 뭐 저 혼자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의 생각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의 의견들을,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질문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매우 매우 중요한 사항.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정말 부의 독점을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그 사람 부를 빼앗아 오자는 소리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벌고 있잖아요. 우리도 정당하게 벌자는 거죠. 우리가 정당하게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한다면, 네, 아,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같이 해보게요. 네, 같이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기의 통합 플랫폼, 개인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어, 홍보하고 유통하고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문제는 잘 못하니까 문제지만 잘만 할 수 있다면요. 어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오늘 이야기의 미션의 그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개인 플랫폼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개인 플랫폼 어떻게 하면 잘 갖출까? 오늘 이야기의 이제 핵심 이제 궁금한 게 하나죠. 개인 플랫폼만 잘 갖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개인 플랫폼 자, 가보죠.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오늘은 다 맞춰버리도록 합시다. 자, 셀링 자동화 통합 개인 플랫폼이라고 봅시다. 예. 그러면 자동화 셀링 플랫폼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홍보 광고. 두 번째, 유통. 예. 그럼 홍보 광고는 그 안에 고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3천만 DB에 접근할 수 있는, 3천만 DB를 마음껏 정말 소유할 수 있는. 잘 생각해보면 페이스북 들어가서 아무리 광고해도 나한테 DB 하나 안 오는데, 결국 기껏 오는 게 상품 사러 오는 사람밖에 더 있나요? 이렇게 좋은 나만의 TV를 한 달에 1,000개든 5,000개든 10,000개든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들고 누적시켜 나가면 1년 되면 수만 개가 되고 수십만 개가 될 텐데 이런 플랫폼을 두고 왜 우리가 지금 어, 매 광고할 때마다 돈을 지불해 가면서 써야 되냐 이거죠. 이거 정말 우리가 어, 정말 모든 이 자영업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채팅에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주세요. 채팅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진짜. 진짜 궁금해요. 그냥 저 혼자 떠드는 얘기인지, 아니, 여러분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개인 플랫폼, 네, 막강한 자동화된 개인 통합 플랫폼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먼저 상품을 찾아야 되겠죠. 네, 상품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상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찾을 거냐, 또 상품을 어디다가 탑재시킬 거냐, 뭐 등등의 이제 쇼핑몰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저희가 쇼핑몰을 구비하고 있죠. 우리 임 단장님이 지금 구비하고 있으니까 그 솔루션이 나오면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해서 상품 솔루션을 쓸 수 있도록, 또 좋은 상품을 찾는 거는 이제 뒷장에서 나오니까 같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브랜드 있죠.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게 좋은 브랜드. 어디다, 어떤 브랜드에다 넣어서 보내느냐. 여러분들,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2013년에 이 미국 다큐에서 한국을 주목하라라는 분석한 다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발굴을 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서 봤는데, 정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한국을 정말 제대로 봤어요. 예, 10년 전이죠, 거의. 10년 전에 저희의 상황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2020년,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진짜 정확하게 그들의 예측이 맞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다큐는 뭐 그렇게 뜨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니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네. 결국 그들의 예측들이 맞아떨어져서 오늘날 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그들은 예측을 했겠죠. 어쨌든 우리는 어, 그 이야기 속에서 주목할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잘 보십시오. 한국은 여러 영역에서 엄청난 기술적 성장을 가져왔었다. 2013년이면 이미 그런 기술들이 다 있었죠. 삼성이든 LG든 그다음에 그 한류든 음식이든 다, 그러니까 그 다큐를 찍은 사람은 이것저것을 다 분석해 보니까 너무나 다 하나하나가 다 막강한 거예요. 근데 터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어떤 브랜드 하나가 딱 나와서 그 브랜드 속으로 한류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 제품들, 전자, 그 칩들까지 다 그 브랜드 안으로 딱 들어갔다. 근데 브랜드가 빵 터졌다. 그럼 그 속에 있는 모든, 한국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빵 터진다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힌 예측이었어요. 들으면서 와, 정말 잘 봤구나. 한국을 터트려주는 브랜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 브랜드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세팅에 빨리 올려보세요. 그 브랜드가 뭐였을까요? 네. 그 브랜드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방역이었죠. 네, 물론 한류도 그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한류 문화. 어쨌든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니까 그 브랜드에 이제 모든 상품들이 동시 탑재가 된 거죠. 예, 그동안에 드라마라든지 아이돌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브랜드긴 하지만 그거는 개별 브랜드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 브랜드가 딱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예, 아이돌이 나와도 저 사람이 한국인지 아닌지 관심 없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K 방역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이슈거리가 되고 입방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에 지금까지 모든 상품들이 딱 탑재가 되니까, 예, 야, 정말 한순간에 한국의 이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국뽕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들을 어떤 브랜드에 탑재를 시켜야 돼요? 어디다가 올리면 제일 좋을까? 내 이름이 유명해서 내 이름에 내가 나서면 내가 말하는 건 다 팔리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홈쇼핑은 그 브랜드가 유명해서 그 홈쇼핑 넣기만 하면 팔리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브랜드는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거죠. 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은 별로 드러낼 것이 없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우리 광고라는 게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 브랜드에다가 우리 상품을 넣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나를 소개하는 거죠. 내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브랜드로 하는 건 사람들이 뭐 그렇게 관심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IM을 통해서 이런 게 있네 하고 5초 관심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니 볼거리가 있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바로 IM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IM 브랜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IM 브랜드에다가 마이샵을 넣거나 쇼핑몰을 넣거나 상품을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안 볼 수 있지만 그냥 지워버리고 스팸 신고할 수 있지만 내 사진과 함께 들어가는 IM이라는 브랜드는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또 거기다가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가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에 따라서 그 이름과 관련된 기관들은 어떨까요? 예, 그 이름과 관련된 데는 저거 뭐지? 나하고 관련됐네? 라고 생각하죠. 만약 식당에다 보낸다면 여기를 그냥 식당 문화협회라고 한다든지 이거 이름을 이제 우리 바꿔서 갈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브랜드의 힘입니다. 자, 한국이라는 네임 브랜드가 높아지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업그레이드 되듯이 우리도 브랜드가 필요하다. 오늘 이제 이따가 그 얘기를 좀 더 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브랜드 솔루션이 뒤에 나와 있었는데 내가 앞장서 들어갔네요. 네, 브랜드 명함, 전송, 공유, 상품 정보 탑재 등 요거 두 개가 묶여서 상품과 브랜드 네,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DB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페이스북 가는 이유, 네이버에 가는 이유, 카페에 가서 광고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DB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3천만 DB를 그냥 깔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지금 계속 한 컴퓨터 한 대를 DB 수집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네. 문의를 해가지고 010 수집해서 350만 개 지금 수집하고 있죠. 예,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 13,800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찍어놓은 이미지인데요. 다른 컴퓨터에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 가져오지 못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너무 많으면 일단 중지시켜 놓고 여기 날짜 있죠. 19년 지금 7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20년 8월 11일 날 시작해가지고 여기 8월 시작해서 1년간 수집해서 13,800개 지금 수집을 했습니다. 중복이 14,000건이죠. 예, 이렇게 솔직히 이 정도 DB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의 DB를 찾아낸 다음에 그 제목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사람들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의 중에서도 내가 또 소팅을 하면 되죠. 여기는 교육 문의냐, 아니면 보험 문의냐, 아니면 자동차 문의냐, 부동산 문의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럼 거기서 다시 소팅해서 쓰면 되겠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문의를 찾아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D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계속해서 DB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분양 사업자들이 독립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사에서 이런 DB를 좀 찾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DB를 찾고 메시지를 카피하고 저희 본사에서 잘하는 영역이니까 이제 물론 그분들도 DB를 찾아서 진행하지만 본사하고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DB를 찾아서 저장하고 정리해두고 그래서 필요할 때 그 DB를 가지고 또 사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DB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송 채널이 필요하겠죠.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홍보는 자, DB가 있으면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데 DB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페이스북은 그 안에 DB가 있고 내가 메시지를 거기다 올려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올리고 페이스북에서 뿌려줘야 돼요. 그걸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DB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DB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나는 그 DB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페이스북한테 말을 해서 페이스북이 보내줘야 돼.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죠. 예. 계속 여러분 해보세요. 계속 돈 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발송 채널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 발송 채널이 아주 단순해서 발송 비용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이용 요금 정말 쬐끔이죠. 완전 자동이고 또 SNS 자료까지 가져다가 뿌릴 수 있잖아요.
정말 비용이라고 해봐야 너무너무 가볍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널과 DB라는 겁니다. 사실 SNS의 거대 포털을 보면 그냥 DB밖에 없어요. 고객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고객들이 뭔가 올려놓은 DB들이 있어요. 근데 그 DB들을 우리는 하나씩 찾아가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DB에다가 그냥 뿌려가지고 내 걸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DB와 채널의 관계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페이스북에서도 만약 여러분이 돈 주고 광고했다면 거기서 연락 온 사람하고만 이제 상담을 하고 클로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플랫폼에서 홍보를 이렇게 진행하겠죠. 예, 이게 바로 자동화 셀링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셀링 솔루션에 들어가서 다루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다뤄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개인 통합 플랫폼으로 가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 들어온다면 거대 플랫폼 속에서 광고비와 뭐 기타 유통비를 넣어야 될 부분들이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나머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이 한 장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했던 얘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IM 어떻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끌고 갈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